네, 안녕하세요. 인카금융서비스 제이어스 사업단 총괄 와이즈 세일즈 본부의 이수연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와이즈 세일즈라는 이름은 슬기로운 영업생활을 하자는 의미인데요. 슬기로운이라는 내용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할 수 있는데 세일즈를 하면서 정도 영업을 하자라는 의미와 고객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영업하자라는 의미에서 와이즈 세일즈라고 네이밍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보험업에 입문한 지는 3년 차 정도 되었고요. 이전에는 저는 디자인 전공자인데 그 개인 영업 분야에서도 따로 제가 영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법인 영업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지 3년 정도가 되었고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수억의 빚을 좀 떠안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원망을 했었습니다. 아예 다른 분야에서 전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더불어 빨리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사업 아니면 영업을 해야 할 텐데 어떤 걸 할까? 사업은 사실 뭐 자본금도 필요하고 많이 지쳤기 때문에 바로 내 몸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영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고액 계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인 영업에 도전을 해서 일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보험업에 들어와서 시작했던 일은 처음부터 법인 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브리핑 영업이라고 해서 고객이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가서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계약을 받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그 고객 한 분께서 이거를 개인으로 가입하지 않고 우리 회사로 가입하면 안 되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험업 경력이 없다 보니 회사 이름으로도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럼 이 법인으로 계약을 한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계속 서치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법인 영업의 이제 일부이다. 그것은 법인 컨설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인 영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컨설팅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에 응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이제 보험 계약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보험업에 입문하면서도 제게 남겨진 빚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업에 들어오고 법인 영업을 하면서 빚은 다 정리했습니다. 다 갚았고 저의 연수입은 연봉은 대략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 영업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빚을 이렇게 단기간에 갚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리크루팅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열정적이었고 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하면 더 리크루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늘 고민을 해오던 차에 단장님께서 집필 하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매를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타사에 있었는데 단장님께 언제나 늘 리크루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궁금점들을 사실 많이 귀찮게 여쭤보았는데 정말 굉장히 진심으로 늘 알려주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인연으로 제이어스 사업단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험업에 입문하고 계속해서 법인 영업만 해왔는데요. 리크루팅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와 같이 하면 성공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와 같이만 해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사실 좀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도에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라고만 채찍질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 영업과 함께 개인 영업이 반드시 병행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영업도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직을 좀 결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간 일해왔던 곳을 변경하기로 결정을 할 때는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될 텐데 어디서 일할지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어디서 일해야 될까 계속해서 고민도 해보고 어디로 가면 수수료율이 높을까 뭐 DB는 잘 주는 건가 이런 초점에 맞춰져 있다가 아차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어디보다
누구와 일할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일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지만 어디를 택했을 때 누군가가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또 다른 어디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보다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추게 됐고, 물론 엄청 긴 시간 동안 단장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느낌입니다. 이 정도 사업단이 성장하시고 또 발전하게 되면 또 우쭐우쭐할 수도 있고, 사실 사람이 그래질 수도 있는데 누구나 사람인지라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말씀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분이라면 그래도 내가 더 챙기기 위해 그렇게 욕심을 부릴 분은 아니겠구나, 그러한 생각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잘 됨으로 인해서 사업단이 더 잘 되고 단장님이 더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던 것들을 인정을 좀 해주셔가지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사실 제한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욕심이 안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200만 원이나 2천만 원 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욕심이 안 났다라고 하면은 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비용들을 내게 지급을 해줬을 때는 당연히 또 어떠한 조항들이 있기 마련이고 100% 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 첫 번째 내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좀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스카웃 비용은 선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불어 뭐 소문에 의하면 얼마를 받았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정말 저 제이역스 사업단에 오면서 단 1원도 스카웃 비용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단의 비전이나 그리고 단장님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로만 제이역스 사업단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증거로 통장 깔 수 있나요? 통장이요? 통장 뭐 입금자가 없는데 어떻게 까요? 안 받았어. 1원도 안 받았어. 좀 줬으면 좋겠네. 내가 지금 많이 버리고 왔는데 가끔씩 밤에 생각나. 신경렬 단장님께서는 제가 해촉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셨어도 실제로 정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분이셨는데, 그간에 저희가 이제 관계 형성으로 보자면 근데 제게 정말 연락 안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여쭤봤더니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카웃 비용을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이셨고, 실제로 다른 곳만큼, 그래서 실제로 제가 먼저 연락드렸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굉장히 늦게 8월 말 9월 초가 되어서 이제 만나 뵙게 되고 저는 이제 이직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전 단연코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개인 영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니즈에 맞춰서 결과가 좀 빨리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법인 영업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의 그 사이클에 맞추는 일이다 보니 실제로 대표님은 하기를 원하셔도 또 회사의 상황이나 또 재무 담당 임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들의 그런 상황이 겹쳐지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시점에 결과가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실제로 많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이라고 단연코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기다릴 수 있고 트라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0% 결과가 나오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땐 또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참을 때 인내하고 빨리 포기해야 할 때는 빨리 포기하고 이 적정선을 잘 지켜가면서 영업을 계속 해나가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법이라는 것이 해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뭐 작년에는 적용이 됐지만 뭐 올해 또 안 될 수도 있고, 뭐 작년에 기업이 순이익이 많이 났지만 올해 또 결손이 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아니면 혹은 트렌드에 얼마나 빨리 좀 적응을 하느냐, 그리고 가장 적합한 제안을 기업에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인 영업은 컨설팅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주로 기업의 가업승계나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또 기업의 뭐 인증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좋고 나쁘냐라고 저한테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좋고 나쁨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가 내게 더 잘 맞을 것인지를 먼저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고 더불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가 빨리 나오고 아니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먼저 잘 낼 수 있는 분야에 시작을 하시고 더 관심 분야를 늘려가시면서 나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분야에서 다 섭렵하시면서 잘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 누리기나 아니면 부자 되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그것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은 그것을 쉽게 이뤄줄 수 있느냐? 또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미래에 다가가기에는 이만한 직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나의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멘탈 관리를 잘하면 내가 막 굉장히 성실하고 업무에 성과를 낼 수는 있잖아요. 소득이 유리천장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9시까지 출근을 하고 6시에 퇴근하지 않고 10시까지 일을 하고 업무에 성과를 내고 결과도 냈어요. 근데 정해진 연봉 외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날 잘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유리천장을 깨고 그 벽이 없는 곳으로 가면 그 소득의 끝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천장에 계시지 마시고 벽이 없는 세일즈를 선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단장님하고 제가 제일 생각이 비슷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특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강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단장님의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 분야에서 굉장히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오래 하시면 우리가 달인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험업을 하면서 무슨 강의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누구나 다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 조금 더 초보인 그들에게 강의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는 길, 그것을 일단 첫 번째 시스템으로 저도 계속해서 같이 구축해 나가기를 조금 원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강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나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사이면서 전문가이면서 컨설턴트이면서 더불어 법인 영업 분야에서는 워낙 컨셉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트렌드에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개인 영업 분야에서는 이미 사업단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모든 것들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은 잘 이용해 가면서 부가적인 것들은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